네, 오늘도 여러분들을 떠먹여드리는 이유식 타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뒷담화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저한테 조언을 물어보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아무래도 상담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소스들을 계기로 어떤 저한테 조언을 바라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제 뒷담화를 하는 걸 들었어요. 되게 짜증나죠, 뒷담화를 하는 게. 아니, 앞에서 대놓고 얘기하지 못할 걸 왜 뒤에 가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죠?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건데, 과연 그럼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요?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자존감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자기애를 어떻게 채워야 될지를 모르는데 자존감이 없는 유형이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자기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내 속사정 얘기를 잘 안 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만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뭐 누구나 다 트라우마가 있고 어릴 때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절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인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아무것도 티를 내려 하지 않아요. 괜찮은 사람이죠. 그래요. 왜? 자기 방어거든요. 나에 대한 약점을 드러내기 싫어하는 게 첫 번째 케이스예요. 자기 말을 안 하는 대신 무슨 대화를 꺼내냐? 타인의 안 좋은 얘기를 꺼내요. 이게 문제가 돼요. 안 좋은 점만을 먼저 보고 그걸 얘기를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떠벌리고 다녀요. 여기가 이제 구설수라고 하는 거죠. 야, 걔가 그랬대. 야, 걔는 그렇다더라. 야, 얘는 이래. 이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대부분 진짜? 걔가 그래? 걔가 그런 게 있었다고?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럼으로써 그 사람을 낮추고 나를 올림으로써 여기서 우월감을 느껴요. 이걸 통해서 자존감을 채우는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뒷담화를 하는 사람 중에 자존감이 낮고 자기 얘기를 잘 안 하면서 남의 욕만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타인의 단점만을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일단 뒷담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오히려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듣는 분들은 보통 난 널 믿으니까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할게 라는 말을 아마 보통 들으실 거예요. 이렇게 자기 속사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널 믿으니까 너한테 이 말을 하는 거야 라고 붙이는 그 사람의 경우 뒷담화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의 안 좋은 부분을 너를 믿으니까 라는 걸로 포장을 하면서 당신한테 책임감을 부여를 해요. 그래 놓고 동정심을 얻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요. 그런 얘기를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사람한테 해놓고 거기서 동정표를 얻음으로써 뭔가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그래도 지금은 살만하구나 라는 그 잠깐의 호흡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당신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 얘기를 떠벌리고 다녀요. 어떻게? 당신에 대한 단점을 얘기하고 다닐 겁니다. 그 단점이 사실이든 아니든 말이에요. 왜냐? 제가 이걸 최근에 겪었어요. 직접 겪었어요. 이게 뒷담화를 하는 사람 첫 번째 유형,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통 두 번째 유형까지 같이 엮여지긴 하는데요. 두 번째 유형이 뭐냐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잖아요. 첫 번째는 나 같은데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있을 거예요.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누군가의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자기가 어떠한 정신적 문제가 있는지를 몰라요.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남을 헐뜯고 다른 얘기를 떠벌리고 다니고 거짓말에 풍선 부풀어 오르듯이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서 스스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되죠. 언젠가 다 들통난 얘기들인데 말이에요. 나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항상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고 상대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면서 이중적인 면모로 다른 데를 가서는 헐뜯고요. 감정적 호소를 많이 하면서 상대를 믿는다는 식의 책임감을 부여를 하고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그걸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인지하지 못하고 아닐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통 자기는 개성이 있는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닐 확률이 높아요. 특별하다고, 특출나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사회성 부족이지 개성이 아니에요. 개성이 강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데 사람들이 포기를 한 것을 인정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아마 뒷담화를 듣고 오셔서 기분이 되게 나쁘실 거예요. 저도 한동안 뒷담화 때문에 한 3일 동안 기분이 되게 안 좋아서 일도 별로 제대로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직접 겪기도 했고 저의 신념이면서도 사람들에게 항상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게 있는데요. 모든 건 다 인과응보예요. 다 돌려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뒷담화를 하고 다니면 안 돼요. 그냥 어떤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되지만 똑같이 상대를 헐뜯는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모든 에너지를 자기에게 쏟으세요. 뒷담화를 하는 사람에게는 신경 쓰지 마세요. 언젠가 다 들통나고 언젠간 다 뽀록날 얘기들이에요. 혹시 그 뒷담화를 한 대상이 왜 그랬는지 혹은 속마음에 대해서 궁금해서 타로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 주시고요. 제가 카드로 심리를 한번 파악을 해드리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잡아드려서 스스로 인지할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또 저의 조언이나 제가 지금까지 상담을 하면서 얻었던 조언들, 교훈들이 궁금하신 그런 질문지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컨텐츠화 할게요. 여러분들 직접 만나진 못해도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